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로선을 바로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때 올라와 주고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이 고점에다가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린 후에 나중에 이 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살짝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와 줬는데 이 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저항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항선은 상승하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힘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다가 선에 와가지고 하락을 해줬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깨주게 되는데요. 이 저항선을 나중에 돌파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와 줬을 때 한번 하락해주고 상승하고 하락해주고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지선은 하락하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힘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락하고 상승을 해줬죠. 두 차례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선을 그려놓은 후에 나중에는 이 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좋은 매도 구간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서 이것을 이용하면서 잘 맞아 떨어진다 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조금 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더 그려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맞고 떨어져 줄 때 또 맞고 떨어져 주죠. 나중에 두 차례나 맞고 떨어져 줬는데 결국은 깨고 지지를 한번 받았죠. 우리가 이때 맞고 떨어졌지만 깨고 나서는 이 선이 이제 저항선에서 지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한번 왔을 때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에서는 이게 잘 맞아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면은 초보자분들이면은 이용하시는 걸 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봐서 첫 번째로 그린 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선에 와줘가지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중에는 깨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올라와준 후에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항을 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 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려놓은 후에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살짝 뭐가 안 맞거든요. 살짝 덜 왔죠 이때는. 여기서는 딱딱 맞았는데 여기는 약간 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을 여기다 그려야 되나 여기다 그려야 되나 어디다가 그려야 되나. 여기 고점에 그렸을 때는 이게 맞게 되는데 여기는 안 맞죠. 근데 여기 고점을 기준해서 그렸을 때는 여기가 맞게 되는데 여기는 안 맞고요. 이런 식으로 선은 어디에 그려야 되나 라고 나중에는 이제 그리시다 보면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디다가 그려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장단점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가상화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된다라는 장점을 봐봤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왜 작용되는지 이게 왜 맞는지 한번 잠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선은 똑같은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신뢰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차트를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선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이 선을 맞고 올라와 줬으니까 나도 이 선 부근에서 사야지 하면서 이때가 좋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너도 나도 똑같이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사게 되면서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신뢰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 그냥 정신적인 그냥 가격 레벨이에요.
단지 그것일 뿐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마법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 오면은 올라가게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 나중에 아래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맞고 떨어지겠구나. 이런 거는 없고요. 한번 이 자리를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다면 이제 한번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미리 적어 놔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유로 달러 4시간 차트입니다. 이제 무슨 시간대의 차트를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을 어디다가 그리는지 많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 선이 이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선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죠? 약간 올렸을 때는 어떤 부분은 맞고 약간 내렸을 때는 어떤 부분은 안 맞고 이런 식으로 어떤 선을 도대체 이용해야 되나, 그리고 이 선에서 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나, 다음 선에서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 다음 선을 지나고 다음 선에서 팔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목표가를 정하고 이런 거는 약간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심리학적인 가격 레벨일 뿐 여기에서 꼭 맞고 올라간다 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선이 이제 뚫리나 전환이 되나 그것은 모르는 것 뿐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을 뿐 여기서 이제 뚫리는지 전환이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려놓은 이제 초록색 선하고 분홍색 선을 그릴 건데요. 이때는 초록색 선을 맞고 올라줬죠. 그리고 나서 초록색 선이 뚫렸는데 다음 저점 여기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이 올라간 것을 보고 있다 라고 할 때는 나중에 초록색까지 와줄지 초록색을 뚫고 분홍색까지 와줄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와줄지 선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와줄지. 그저 벌써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선이 3개나 연속으로 와 있죠. 그래서 어느 선에 갈 것인가, 그게 이제 궁금증이죠. 이때는 이 선까지 와준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선을 보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선을 이용해서 어떤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객관적이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그리고 이렇게 다 그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여기다만 그리도록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벌써 지금 이 부분만 보고 있어도 굉장히 이제 그릴 부분이 많죠. 여기다가 그릴 수도 있겠고요. 여기다가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이때는 약간 안아줬으니까 다시 한번 또 여기 고점에 그리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 고점까지 안 왔네요.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 저점은 또 이때도 저점, 그죠? 여기는 약간 안아줬는데 한번 다시 또 그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벌써 선이 엄청 많아졌죠? 그리고 이때는 깨진 모습인데 여기도 한번 또 그릴까요? 저점 부분에다가 이제 반등이 왔으니까 지지선 한번 그려볼 건데 이런 식으로 딱 이것만 보고 있어도 벌써 이제 혼란성이 오게 되죠. 선이 엄청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건 보고 있는 건 달러 유로 달러 차트인데 외환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쓰진 않고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그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보조지표만 이용하는 중인데 이게 단점이라는 점, 너무 그릴 부분이 많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그려야 되는지 정답은 없다 라는 점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도 가상화폐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리면서 가격대를 보면서 그런 좋은 가격인지 안 좋은 가격인지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눈이 빨라지거든요. 지금 이제 단점들을 한번 봐왔는데요. 다시 가상화폐로 되돌아 보도록 할게요. 가상화폐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그래도 잘 적용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일봉 차트 이상을 이용하는 거를 추천하거든요. 못해도 일봉 차트는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맨날 너무 2시간 차트, 4시간 차트 보면은 이제 맨날 가격 움직이는 거에 보면서 가상화폐 변동성이 많은데
단기 차트 보고 있으면 조금 정신건강에 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서 일봉 차트에서 그리시는 걸 추천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고점에 이렇게 그리면서 나중에는 조금 봤을 때는 어느 가격이 좋은지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벌써 5개나 그려봤는데 가상화폐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작용을 해요. 이때 보면은 지지를 그래도 잘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깨고 올라갔을 때 지지를 받은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 차트에서는 그래도 좋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종목을 매매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달라진다는 점 한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단점도 항상 명심해 두면 좋을 듯 해요. 모든 이제 도구가 100%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점은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제 시작한다 라고 하시면은 쓰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선만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 선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사고 하면서, 그리고 다음 선에서 파는 거,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됐죠. 그리고 이때는 저항이 됐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걸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사야겠다 하고 매수를 이쪽 부근에다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라갈 때 다음 저항에서 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간단한 완전 심플한 그런 이제 전략을 본인이 이제 만드시면서 금방 이제 매매를 배우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뭐 여기서 사겠다 해놓고 손절가는 이제 뭐 5% 밑에 8% 밑에 이런 거는 본인이 정하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이제 지지선 저항선 매도법을 만드시면서 금방 배우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먼저 배웠는데 가로선만 그려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플한데 때로는 심플한 게 어쩔 때는 좋을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정보가 많고 너무 보조 지표가 많게 되면은 무엇을 이용해야 되는지 이제 혼란성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단순하게 선만 그리면서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다 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지지와 저항선을 배워보도록 했는데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